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국민의힘 안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5인의 7인 샌드위치 모임, 8인 조차 모임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신권력투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5인의 7인 샌드위치 모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멤버들 중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었죠. 좀 의외의 인물인데 초선입니다. 박성민 이 전략기획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사무부총장입니다. 사무부총장인데 사무총장 이철규 또는 정책위의장 박대출 이런 중진 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전략회의에 참석을 한다. 자, 그런데 이 박성민 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의도 정가에서 윤석열 정권의 진짜 실세다.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친분이 깊다. 과거에 지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를 할 때 자주 만나서 술잔도 기울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사이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의도 정가에서도 박성민 이 의원을 실세로 보는 진짜 숨은 실세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그 문제를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 새벽 5시에 띄운 기사입니다. 요즘 용산 뜻 거를 통한다. 없던 사무실까지 만든 여권의 찐 실세. 자, 이 사람이 바로 박성민 의원입니다. 최근에 이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를 하고 있죠. 이 태영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생긴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비현역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마를 해서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유력한 인물로 주목되는 사람이 김가람 청년 대변인입니다. 청년 대변인,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김가람 청년 대변인인데 김가람 청년 대변인은 그때 최고위원 경선 때 청년 최고위원에 나가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에게 졌는데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최고위원이 되면은 청년 최고위원보다는 아무래도 최고위원이 이 경쟁률이 셌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은 안 됐지만 최고위원이 되는 자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 배경에 이렇게 좀 유력한 그 후보로 부상한 배경에 박성민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 박성민 의원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로 떠올라 있다. 두 사람은 각각 한국청년회의소 울산 지역회장 그리고 중앙회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회원이 12,000명에 달하는 JC, 한국청년회의소죠. JC는 여권에서 조직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전국 단위 조직인데 김가람 대변인이 청년 최고위원보다 이번에 체급이 높은 최고위원에 당선될 경우 당내에서는 박성민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울산 중구청장 출신이죠. 그 초선인데 박성민 의원은 최근 여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고 있고 당정 최고 순회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기현 대표 모두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김기현 대표와는 같은 울산 동향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울산에서 구청장을 하던 박성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외압을 폭로를 했죠. 외압을 받았다. 그 폭로를 해서 대구 고검에 자천이 됐는데 그때 대구 고검에 있던 윤석열 그리고 울산의 구청장이던 박성민 두 사람이 또 제3의 인물을 매개를 해서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대구와 울산은 멀지 않은 거리죠. 자주 만났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이준석 당시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박성민 의원을 콕 집어서 추천을 했고
당시 박성민은 거절 의사를 밝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이준석이 하도 여러 가지 애를 먹이니까 가서 당정 간에 가기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박성민이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이준석이 비서실장을 맡았죠. 그런데 나중에 도저히 이준석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준석이 윤리위에 징계를 당해서 대표직을 박탈당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철수를 시켰습니다. 대표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 박성민 의원을 철수를 시켰죠. 자, 그만큼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이 박성민 의원이다. 자,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심지어 박성민 의원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거기도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같이 갔습니다. 국회에서 동행한 사람은 주호영 의원 그리고 김태호 김태호 의원 두 사람인데 주호영 의원은 한미 외교포럼 회장 이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간 것이고 김태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죠. 그래서 갔는데 박성민 의원은 그런 직책이 없지만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서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장 원활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울산 김기현 대표와도 인연이 깊고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아침 회의에 쭉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박성민 의원이 얼마나 실세인가 하는. 그리고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김학용 의원을 따돌린 배경에도 박성민 의원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성민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상황실장, 조직본부장 이렇게 호흡을 맞춘 그 인연이 있어서 박성민 의원이 밀었다는 거죠. 강력하게 밀어서 이 친윤계를 움직여서 윤재옥 의원이 당선됐다. 자, 이런 분석입니다. 또 최근에 박성민 의원의 당내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국회 본청 건물에 마련된 부총장 사무실. 자, 사무부총장 사무실은 지금까지는 당사에서만 아주 작게 하나 있었는데 박성민 의원이 부총장이 되면서 이례적으로 국회 안에 전용 공간이 마련됐다. 그래서 정치권 관계자는 공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박성민 찐 실세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도 박성민 의원과 관련한 얘기는 여의도 정가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려 해서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박성민 의원과 인연을 닿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 지금 현재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선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또 박성민 의원과 인연을 맺고 싶어 한다. 나중에 공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박성민 의원이 몸을 낮추는 일이죠. 특히 총선이 다가오고 공천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박성민 의원에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칫 이런 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누를 끼칠 수가 있고 총선 때 부작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수록 이 여권 안에서는 박성민 의원이 좀 자중자애를 하는 그런 모습,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세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면은 바로 견제가 들어오고 또 그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처신을 해야 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계속 민주당을 둘러싼 잡음들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현안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일단 뒷전으로 물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언젠가 또다시 나오겠죠. 크게 둘입니다. 전당대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자, 일단 한겨레 사회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좀 심각한 기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한겨레가 민주당을 아마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사를 실은 것 같은데 이 돈봉투 수사, 민주당 전반 번지나 검찰 유혹을 다 살피겠다.
최근에 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의 구속영장을 셀프 공개를 했죠. 셀프 공개를 했는데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이 송영길 캠프에서 그때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돈을 돌린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돈을 돈봉투로 뿌리기로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만 의원이 왜 저걸 셀프 공개를 했을까?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결국은 이 송영길 캠프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홍영표 의원 또 우원식 의원도 출마를 했는데 3명의 후보 캠프에서 전부 다 돈을 뿌렸으면은 민주당 의원 167명 중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느냐. 자, 그러니 나에게 체포동의안 투표를 할 때, 당신들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나를 그러니까 구속 안 되게 부결시켜달라. 이 메시지를 던진 거란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또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면 검찰 수사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송영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후보 쪽에도 확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겨레 신문 기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성만이 셀프 공개를 한 그 구속영장 보면은 금품 살포 동기가 경선 후보 캠프의 금품 제공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에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검찰 관계자에게 어제 물었습니다. 윤관석 의원 등 구속영장을 보면 상대 캠프도 금품을 제공한다는 진술이 나온다. 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인가? 송영길 외에, 송영길 캠프 외에 이렇게 물으니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021년도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당대표 캠프에서 일어난 금품 관련 범행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의혹 부분에 대해 다 살펴보겠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 적시를 했다. 구속영장이 적시를 했다. 다른 캠프에서도 돈을 돌린다는 정보를 가지고 돈봉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적시한 거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그 홍영표, 우원식 캠프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송영길 캠프 안에서 나왔다는 말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관석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살포를 결심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는 홍영표, 우원식인데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송영길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다른 후보, 홍영표 등 다른 후보 지지율이 높아져서 위기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를 모의했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한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특정 캠프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냥 다른 경쟁 후보 캠프 그런 두 사람이죠. 홍영표, 우원식. 특히 홍영표 의원과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벌였었습니다. 그 송영길 후보가. 현 단계에서 당시 상대 후보 캠프에서 금품 살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해진 말 수준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 근거가 있죠. 그때 녹음 파일, 이정건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에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쪽 애들이 뿌리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캠프 후보 쪽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송영길 캠프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았으면 인지를 했으면 또 수사를 하면서 들여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겨레가 돈봉투 수사 민주당 전반을 번지나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반의 수사가 번지면은 엄청난 파급이 있겠죠. 자, 김남국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김남국 코인 수사 위메이드 압수수색. 위메이드는 이 위믹스 처음에 김남국의 그 의심이 되는 코인 중 상당 부분이 위믹스 코인이죠. 그래서 위믹스 유통량 관련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입법 로비 수사로 이어질 것 같아. 위믹스 이 코인이
당초 공시한 코인보다 30%를 더 발행을 해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근데 30%를 더 발행한 이유가 뭐냐? 입법 로비를 위한 것 아니냐?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위믹스를 만든 게임 업체 위메이드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것을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입법 로비, 여기에 김남국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그 가설이 지금 돼 있죠. 자, 그래서 김남국뿐이 아니고 여러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 로비가 있었다면은 이 30% 더 초과 발행된 이 코인이 무상으로 지급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지금 처음에 코인 위믹스 자금이 어디서 조달했는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죠. 본인은 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LG 디스플레이 주식 파는 그 똑같은 액수가 예금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어떤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죠. 자, 모습을 나타냈는데 국민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김남국 윤리특위위원장의 자문위 심사 성실히 임하겠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의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가 국민일보에게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리특위 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 처음에 국회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도 윤리특위에 출석을 해서 소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자진 사퇴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이 윤리특위 절차를 다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절차를 다 진행을 하면은 지금 민주당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제명을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도 물론이고 그전에도 잘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변재일 위원장도 지금 그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이 이렇게 건의가 돼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미향 민주당이었다가 지금 무소속인 윤미향 그러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이렇게 있는데 윤미향 박덕흠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변재일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시간을 끌자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끌어서 그냥 그 21대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가자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김남국이 윤리위에 가서 소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 있는 그대로를 소명하지는 않을 거고 자기 주장을 하고 뭐 변명을 할 텐데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